살아있을 때나 도움이 되지. 지금 누워서 뭐가 중요해. 중환자실 산소호흡기를 단 팔순 노인이 눈을 감고 누워 있다. 며느리가 복도에서 차갑게 내뱉는다. 살아있을 때나 도움이 되지. 지금 누워서 뭐가 중요해. 아들도 한숨을 쉬며 거둔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래 버티지? 병실안 의식 없는 줄 알았던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노인의 감긴 눈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장례식장, 아들 부부는 최저가로 화환 2개만 놓는다. 며느리가 몰래 조문 음식을 도시락통에 담아 가방에 숨긴다. 그때 검은 정장의 외국인 남성이 장례식장 문을 연다. 윤만석 회장님 가족분 맞습니까? 저는 글로벌 오션 shipping 아시아 대표입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진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근처 낡은 빌라 2층 구석방에서 팔순 노인 윤만석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창밖으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멀리서 부두의 화물차 소리만 간간히 들려온다. 만석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허리를 한번 두들겼다. 오래된 관절이 뻐근하게 울린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석은 부엌으로 향한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꺼낸 보리차 티백을 컵에 담는다.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채운다. 만석은 컵을 들고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본다. 골목 저 끝에서 신문 배달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보리차를 마신다. 방 안은 초라하다. 낡은 장롱 하나,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바닥에 깔린 이불 한 채. 그러나 책상 옆 서랍만큼은 묘하게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다. 만석은 가끔 그 서랍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쉰다. 서랍 안엔 해외 선박회사 로고가 찍힌 문서철과 영어로 빼곡히 적힌 주주총회 초대장, 그리고 매달 날아오는 배당금 안내서가 쌓여 있다. 이걸 내가 가진 게 맞긴 한 걸까? 만석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뗀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오전 8시가 되자 만석은 낡은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선다. 동네 구멍가게 앞을 지나칠 때 가게 주인 할머니가 손을 흔든다. 어유, 만석 씨, 오늘도 일 나가세요? 예, 그래야죠. 놀면 몸이 굳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만석은 빙그레 웃으며 자전거에 올라탄다. 페달을 밟는 다리가 가늘게 떨린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부두 쪽으로 천천히 자전거를 몰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생활형 노인 정도로 여긴다. 누구도 그가 수십억 원대 자산을 가진 주주라곤 상상하지 못한다. 오후 2시 만석은 동네 노인정에 들른다. 노인정 회장 김태수가 장기판을 내려놓으며 만석에게 말을 건넨다. 만석 씨, 요즘 자식들 연락은 와요? 만석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한다. 뭐 다 바쁘지요. 서울 사는데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래도 부모한텐 전화라도 하지. 태수의 말에 만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사실 아들 윤재만과 며느리 장미정은 1년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만석은 그저 바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장기하를 옮긴다. 만석도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차를 마신다. 저녁 6시 만석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짓는다.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 한 그릇. 밥상을 차리고 앉아 숟가락을 들 때마다 만석은 문득 옛날 생각이 난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밥을 먹던 그 시절. 그땐 아들이 아빠, 이거 맛있어요. 하며 웃었다. 지금은 그 목소리조차 기억이 희미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만석은 다시 서랍 앞에 선다. 이번엔 자물쇠를 열고 문서처를 꺼낸다. 글로벌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 로고가 선명하다. 최근 날아온 우편 봉투엔 주주배당금 통지서가 들어있다. 만석은 그 숫자를 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이 돈이 뭐가 중요하냐, 자식이 날 보러 오지도 않는데. 만석은 문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놓인 금고를 바라본다. 금고 안엔 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다. 주식증서, 유언장 초안, 그리고 평생 모은 통장. 하지만 만석은 금고를 열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밤 10시 만석은 이불을 펴고 눕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린다. 이제 때가 됐나? 창밖으론 부두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만석은 눈을 감는다. 내일도 또 새벽 5시면 눈을 뜰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신분을 품은 채로 오전 9시 만석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구청 쪽으로 향한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날이다. 버스 안은 출근 시간이 지난 뒤라 한산하다. 만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본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걷는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아들 생각을 한다. 재만이도 저렇게 바쁘게 살겠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춘다. 만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붙잡고 계단을 내려간다. 그런데 마지막 계단을 내딛는 순간 발이 헛디뎌진다.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며 만석은 바닥에 쓰러진다. 아!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른다. 버스 기사가 급히 내려와 만석을 부축한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석은 정신이 아득하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린다. 만석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린다.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만석은 그대로 정신을 잃는다. 오전 11시 만석은 인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온다. 의료진이 급히 들것을 밀고 들어간다. 간호사가 만석의 지갑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낸다. 거기엔 보호자 연락처로 아들 윤재만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간호사는 재만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윤재만 씨 맞으십니까? 아버님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재만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또요? 아버지가 왜 또 일을 벌이셨어요?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아, 지금 회사인데 알겠습니다. 재만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쉰다. 옆에 있던 며느리 장미정이 묻는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미정은 미간을 찌푸린다. 아이고 또, 요즘 얼마나 바쁜데. 두 사람은 마지못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미정은 계속 투덜댄다. 아버님이 왜 혼자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는 거야? 연세가 있는데. 글쎄, 집에만 계시라고 해도 안 듣잖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재만은 대답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한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만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간다. 만석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인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설명을 시작한다.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고령이신데다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만은 묻는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비용은요? 예상으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미정이 끼어든다. 보험은 없으신가요?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보험 가입 내역이 없으십니다. 미정은 제만을 보며 속삭인다. 보험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야?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잖아. 제만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본다. 만석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귀는 또렷하다. 아들 부부의 대화가 모두 들린다. 만석은 손가락을 가만히 떤다. 저녁 6시 병실엔 제만과 미정만 남아있다. 제만은 의자에 앉아 계속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본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쉰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님 뒷바라지해야 해?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아버님, 이왕 서울 오신 김에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우리가 계속 돌볼 순 없잖아. 제만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매번 병원 오는 것보단 낫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만석은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꾹 참는다. 잠든 척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다. 손가락만 계속 떨린다. 밤 10시 간병인이 병실에 들어온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다. 그녀는 만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준다. 제만은 간병인에게 말한다. 저희는 집에 가봐야 해서요. 밤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만과 미정이 병실을 나가자 간병인은 만석 곁에 앉는다. 만석은 천천히 눈을 뜬다. 간병인이 부드럽게 말한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간병인이 물 한 컵을 따라 건넨다. 천천히 드세요. 만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신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까 보니까 아드님 부부가 좀 차갑던데요. 괜찮으세요? 만석은 쓴웃음을 짓는다. 괜찮아요. 다들 바쁘니까요. 간병인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만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나는 짐인가 봐요. 간병인은 만석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만석은 그 따뜻함에 눈물을 흘린다. 병실엔 정막만 흐른다. 자정이 지나고 만석은 다시 잠에 든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요? 왜 또 일을 벌이셨어요? 그 말들이 만석의 가슴을 찌른다. 만석은 잠결에 신음한다. 간병인은 만석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만석은 그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서러움이 남아있다. 3일째, 만석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호흡이 가빠진다. 새벽 4시 담당 의사가 급히 병실로 달려온다. 간병인이 황급히 제만에게 전화를 건다. 보호자님,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만은 잠결에 전화를 받는다. 지금 몇 시인데 새벽에 무슨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제만은 한숨을 쉬며 일어난다. 옆에서 자던 미정이 눈을 뜬다. 뭔데? 아버지 상태가 안 좋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미정은 짜증을 낸다. 아, 진짜. 맨날 이러네. 우리도 사람인데 좀 쉬게 해주지. 제만은 옷을 걸치며 나간다. 미정도 마지못해 따라 나선다. 새벽 5시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한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만석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다. 의사가 제만을 불러 설명한다.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지금 상태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만은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미정은 옆에서 속삭인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제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다. 만석은 눈을 감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하다. 아들 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들린다. 오전 9시 제만은 병원 복도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건다.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 있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상담원이 답한다. 가입 내역이 없으십니다. 제만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미정이 다가와 묻는다. 뭐래? 보험 없대. 에이, 그럼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잖아. 병원비만 벌써 얼마야? 100만 원은 넘었을 거야. 미정은 한숨을 쉰다. 아버님이 남긴 거라도 있어야 아이 학원이라도 보낼 텐데 이러다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제만은 미정을 쳐다본다. 그런 말하지 마.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 뭐 지금 저 상태인데 듣긴 뭘 들어. 의식도 없잖아. 하지만 만석은 모든 걸 듣고 있다. 눈물이 눈가에 고이지만 흐르지 않는다.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린다. 오후 1시 의사가 다시 제만을 부른다. 혹시 유언장이나 재산 관련 서류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제만은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가 뭐 가진 게 있겠어요. 인천 새방에서 혼자 사셨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만은 미정을 보며 말한다. 우리 인천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왜? 혹시 아버지 남긴 서류라도 있나 확인해야지. 미정은 눈을 빛낸다. 그래,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을 나선다. 간병인만 만석 곁에 남는다. 간병인은 만석의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만석은 눈물을 흘린다. 간병인은 그 눈물을 닦아준다. 오후 4시 제만과 미정은 인천 만석의 집에 도착한다. 낡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난다. 미정은 코를 찡그린다. 여기서 사셨어? 진짜 좁네. 제만은 방 안을 둘러본다. 낡은 장롱,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책상. 제만은 책상 서랍을 열려고 한다.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자물쇠가 있네. 열쇠 어디 있지? 미정이 방 곳곳을 뒤진다. 장롱 속, 이불 밑, 신발장까지. 결국 책상 아래 작은 상자에서 열쇠를 발견한다. 여기 있어. 제만은 열쇠로 자물쇠를 연다. 서랍이 열리자 두 사람은 숨을 멈춘다. 서랍 안엔 해외 선박회사 로고가 찍힌 문서철이 가득하다. 글로벌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미정이 문서를 꺼내 펼친다. 이게 뭐야? 영어로 가득한데. 제만이 문서를 받아든다. 그 안엔 주주 배당금 안내서와 주주총회 초대장이 들어있다. 제만의 얼굴이 굳는다. 이게 진짜야? 미정이 다른 서류를 뒤진다. 그 안엔 주식 증서와 통장 사본도 있다. 통장 잔액은 수억 원대다. 미정은 비명을 지를 뻔하다 입을 막는다. 당신 이거 봐. 아버님이 돈이 있었어. 제만은 말을 잇지 못한다. 손이 떨린다. 문서를 다시 확인한다. 틀림없다. 아버지는 거대한 선박회사의 주주였다. 미정은 흥분한다.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아버님이 이렇게 돈이 많으셨는데 왜 새방에서 사신 거야? 제만은 생각에 잠긴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왜 숨기셨을까? 미정은 문서를 챙긴다. 일단 이거 가져가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제만은 망설인다. 근데 이거 우리가 가져가도 돼? 당연하지. 아버님 상태 보면
곧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뭐. 제만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는다. 방을 나서며 미정이 말한다. 이제 우리 인생 펴질 수도 있겠네. 아이 학원도 보내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제만은 씁쓸하게 웃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네. 미정은 제만의 팔을 잡는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버님이 숨기신 거지. 우리가 알았으면 진작 모셨을 텐데. 제만은 대답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병원으로 향한다. 차 안에선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기대감이 가득하다. 저녁 7시 병원으로 돌아온 제만과 미정은 중환자실 앞에 선다. 의사가 다가와 말한다.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눈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어린다. 미정은 제만의 손을 꼭 잡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말없는 교감이 오간다. 밤 9시 만석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든다. 제만과 미정은 복도에서 기다린다. 미정이 속삭인다. 이제 정말인가 봐. 제만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가 보다. 간병인이 중환자실에서 나온다. 눈가가 붉다.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들어가 보세요. 제만과 미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만석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가쁜 숨을 쉰다. 제만이 다가가 아버지 손을 잡는다. 아버지. 만석은 눈을 뜬다. 희미하게 아들을 바라본다. 입술이 떨린다. 뭔가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제만은 아버지 손을 놓는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제만과 미정은 병실을 나선다. 복도엔 정막만 흐른다. 만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 끝인가? 새벽 2시 만석의 심장이 멈춘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든다. 하지만 소생술은 실패한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시간을 확인한다. 오전 2시 14분 임종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제만과 미정에게 소식이 전해진다. 제만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고 미정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한다. 하지만 그 눈은 마르다. 간병인이 옆에서 진짜로 온다.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제만은 간병인에게 고개를 숙인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용 정산은 내일 하겠습니다. 간병인은 제만을 바라본다. 차가운 눈빛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만석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줄 뿐이다. 오전 8시 제만과 미정은 인천의 한 장례식장을 예약한다. 가장 저렴한 곳이다. 미정이 말한다.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으실 텐데 크게 할 필요 없잖아. 제만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조촐하게 하자. 장례식장에 도착해 상담을 받는다. 장례 담당자가 여러 옵션을 설명한다. 기본형은 300만 원, 표준형은 500만 원입니다. 미정이 끼어든다. 기본형으로 해주세요. 화환도 최소한으로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환은 2개만 놓겠습니다. 제만은 서류에 서명한다. 장례식장은 축 처진 분위기다. 작은 방 한 칸에 영정 사진과 화환 2개. 조문객을 위한 음식도 최소한이다. 미정은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돈 아껴야지. 오후 2시 동네 노인정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김태수 회장이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제만에게 말한다. 만석 씨가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가시다니. 제만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태수는 주변을 둘러본다. 초라한 장례식장에 놀란다. 이렇게 소박하게 하셨네요? 미정이 대답한다. 아버님이 평소에 검소하셨으니까요. 뜻을 따르는 거죠. 태수는 고개를 갸웃한다. 만석이 검소했던 건 맞지만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태수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 조문객은 모두 10명도 안 된다. 저녁 6시 제 많은 손님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본다. 주식 시세를 확인한다. 미정은 장례식장 주방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포장한다. 도시락통에 담아 가방에 넣는다. 조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손님, 그건. 미정은 뻔뻔하게 대답한다. 우리가 돈 낸 거잖아요. 가져가면 안 돼요? 조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미정은 음식을 계속 싼다. 그 모습을 다른 조문객들도 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 며느리 좀 그렇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럴 수가. 밤 9시 먼 친척 한 명이 장례식장에 도착한다. 만석의 사촌 동생 윤기철이다. 70대 후반의 노인이다. 기철은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 형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재만이 기철에게 인사한다. 삼촌, 오셨어요. 기철은 재만을 본다. 재만아,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하지 그랬냐? 평소에 연락이나 했어? 재만은 당황한다. 삼촌, 무슨 그런. 내가 다 들었어. 형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너희가 1년에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며? 미정이 끼어든다. 삼촌, 저희도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기철은 미정을 노려본다. 먹고 살기 힘들면 부모는 버려도 되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도 해드렸어야지. 재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기철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는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밤 11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다. 재만과 미정만 남는다. 미정은 재만에게 속삭인다. 삼촌 왜 저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재만은 피곤한 표정이다. 그냥 내버려둬. 내일 발이 나면 끝이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소파에 앉아 쉰다. 재만은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다시 꺼내본다. 주식 증서, 통장 사본. 손에 땀이 난다. 이거 정말 우리 거 되는 거 맞지? 미정이 대답한다. 당연하지.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재만은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는다. 그때 누군가 장례식장 문을 연다. 검은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롭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깊게 절한다. 재만과 미정은 놀라 일어난다. 누구세요? 남성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한다. 저는 글로벌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 아시아 지부 대표 마이클 최입니다. 윤만석 회장님과 오래 일했습니다. 재만의 얼굴이 굳는다. 회장님이요? 마이클은 명함을 건넨다. 네, 윤만석 회장님은 저희 회사 최대 주주이십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빠진다. 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마이클은 주변을 둘러본다. 초라한 장례식장, 싸구려 화환. 그는 미간을 찌푸린다. 이렇게 소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은 말을 더듬는다. 그게 아버지께서 검소하셔서. 마이클은 재만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리고 검은 봉투를 꺼낸다. 이건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문서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요. 재만은 봉투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유언장 초안이 들어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다. 효를 다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재만과 미정은 서로를 본다. 마이클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마이클은 고개를 숙이고 장례식장을 나간다. 재만과 미정은 멍하니 유언장을 바라본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거 무슨 뜻이야? 재만은 대답하지 못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밤은 깊어가고 장례식장엔 불안만 가득하다. 다음 날 오전 9시 마이클, 최가 다시 장례식장에 나타난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재만과 미정은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유언장 때문에 불안에 떨었다. 마이클은 조문객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연다. 어제는 너무 늦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의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만은 침을 삼킨다. 미정은 마이클 옆에 바짝 붙어 앉는다. 마이클은 첫 번째 서류를 꺼낸다. 윤만석 회장님은 글로벌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의 지분 32%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350억 원입니다. 미정은 비명을 지를 뻔하다 입을 막는다. 재만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350억이요? 네, 맞습니다. 마이클은 두 번째 서류를 꺼낸다. 이 외에도 회장님께선 해외 부동산 여러 건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상업용 빌딩들입니다. 미정의 손이 떨린다. 재만은 입이 마른다. 마이클은 계속 설명한다. 총 재산을 합치면 약 4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례식장이 정적에 쌓인다. 재만과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한다. 마이클은 세 번째 서류를 꺼낸다. 이건 회장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재만은 손을 뻗는다. 그게 어제 보여주신 그거 말인가요? 아닙니다. 어제 건 초안이고 이건 정식 유언장입니다. 마이클은 유언장을 펼친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다. 나의 전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남긴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가족이 된 사람에게. 재만은 유언장을 뺏듯이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요? 마이클은 차갑게 대답한다.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회장님께선 효를 다한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미정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비 다 냈다고요. 마이클은 미정을 바라본다. 병원비가 효도의 전부입니까? 미정은 말문이 막힌다. 재만은 다시 유언장을 읽는다. 거기엔 또 이렇게 적혀 있다. 내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다. 재만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마이클은 계속 말한다. 회장님께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지켜보셨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는지. 미정이 반박한다. 우리가 매일 병원 갔잖아요. 같지만 진심은 없었죠. 마이클의 말에 재만과 미정은 할 말을 잃는다. 마이클은 네 번째 서류를 꺼낸다. 이건 병원 측에서 제공한 기록입니다. 회장님 병실에 설치된 CCTV 음성 기록이죠. 재만은 식은땀을 흘린다. CCTV요? 네, 중환자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음성까지 녹음됩니다. 마이클은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스피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살아있을 때나 도움이 되지. 지금 누워서 뭐가. 미정은 얼굴이 새하얘진다. 이어서 재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래 버티지? 재만은 고개를 숙인다. 마이클은 녹음을 멈춘다. 이 외에도 여러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선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재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마이클은 서류를 정리하며 답한다. 회장님을 끝까지 돌봐드린 간병인 최순희 씨에게 갑니다. 미정이 소리를 지른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린 아들이고 며느리라고요. 마이클은 냉정하게 말한다. 법적으론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회장님께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받으셨습니다. 제만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미정은 마이클에게 매달린다. 안 돼요. 우리 아이 학원비도 못 내는데 집도 전세인데. 마이클은 미정의 손을 뿌리친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마이클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선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오십시오. 정식 유언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클은 명함을 건네고 장례식장을 나간다. 제만과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다. 미정이 울음을 터뜨린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어떡해? 제만은 머리를 감싼다. 그때 간병인 최순희가 장례식장에 들어온다. 그녀는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미정은 순희를 노려본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 순희는 당황한다. 저는 아무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제만이 순희에게 다가간다. 최순희 씨, 아버지가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었대요. 전 재산을요. 순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순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내가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전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미정이 소리를 지른다. 그게 재산을 달라는 뜻이었어. 순희는 고개를 젓는다. 저는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돌본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셔서 외로워 보이셔서. 제만은 힘없이 의자에 앉는다. 순희는 계속 말한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 둘 다 들었다. 내가 누워 있었다고 안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제만과 미정은 얼굴이 굳는다. 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한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서러워하셨는지 제가 다 봤어요.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제만은 고개를 떨군다. 장례식장엔 무거운 침묵만 흐른다. 순희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절한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가족이란 걸 알려주셔서. 순희는 장례식장을 나간다. 제만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본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정말 끝이야. 제만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있다. 그 미소가 제만의 가슴을 파고든다.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제만과 미정은 장례식장 소파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은 말이 없다. 미정은 계속 눈물을 닦고 제만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본다. 그때 제만의 휴대폰이 울린다. 병원에서 온 전화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급히 연락드립니다. 제만은 피곤한 목소리로 답한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발인 서류는 다 준비됐는데. 그게 윤만성 님께서. 제만은 짜증을 낸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제만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다. 뭐라고요? 윤만성 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제만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옆에 있던 미정이 묻는다. 무슨 일이야? 제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버지가 살아나셨대. 미정은 비명을 지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만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묻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 심장이 멈췄다고 간호사가 설명한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임종 판정 후 영안실로 옮기기 직전에 심장 박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학적으론 드문 일이지만 가끔 있는 일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은 또렷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만은 전화를 끊는다. 미정은 패닉 상태다. 이럴 수가 어떡해. 장례식장은 어떡하고. 제만도 정신이 없다. 일단 병원 가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한다. 차 안은 침묵이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가 한 말들 다 들으셨을까? 제만은 운전대를 꽉 잡는다. 모를 거야 의식 없으셨잖아. 하지만 두 사람 다 확신하지 못한다.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3시다. 중환자실로 달려가자 의사가 나온다. 아드님이십니까? 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뇌 기능도 정상입니다. 제만은 안도하는 듯 동시에 불안한 표정이다. 의사가 계속 말한다. 다만 아직 몸이 약하셔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면회는 짧게 하세요. 제만과 미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만석은 침대에 누워 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은 또렷하다. 제만과 미정을 보자 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제만이 다가간다. 아버지 깨어나셨군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다.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한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만석은 산소 마스크를 내린다. 입술을 떨며 말한다. 너희 말 다 들었다. 제만과 미정은 얼어붙는다. 만석은 계속 말한다. 살아있을 때나 도움이 되지 그 말 잊지 못한다. 미정은 변명한다. 아버님, 그건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말이에요. 만석은 고개를 젓는다. 한 말이든 진심이든 다 들었다. 너희가 날 짐으로 봤다는 거. 제만은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만석은 아들을 바라본다.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너희가 내 자식이 맞나? 내가 뭘 잘못했나? 미정도 눈물을 흘린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석은 손을 뿌리친다.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잊을 순 없다. 그때 간병인 최순이가 병실에 들어온다. 순이는 만석이 깨어난 걸 보고 놀라며 달려온다. 할아버지, 정말 깨어나셨어요. 만석은 순이를 보자 희미하게 웃는다. 순이, 내가 왔구나. 순이는 만석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만석은 순이의 손을 꼭 잡는다. 고마웠다.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제만과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서 있다. 질투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다. 만석은 제만을 다시 본다. 제만 하나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사 말론 며칠 아니면 몇 주. 제만은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그동안 너희 생각만 했다. 너희가 잘 살길 바랐다 하지만 만석은 말을 잇지 못한다. 숨이 가빠진다. 순이가 물을 떠다 준다. 만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한다. 하지만 효도는 조건이 아니다. 마음이다. 너희는 그걸 몰랐구나. 미정이 울며 말한다. 아버님, 이제라도 저희가 잘할게요. 정말요. 만석은 쓴웃음을 짓는다. 이제라도라는 말 얼마나 슬픈지 아니. 제만은 고개를 숙인다. 만석은 순이를 본다. 순이야, 내가 내 진짜 가족이다 알고 있지. 순이는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 유언장 그대로 갈 거다.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제만은 고개를 든다. 아버지,
저희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만석은 아들을 바라본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가늠할 수 없는 눈빛이다. 만석은 천천히 말한다. 재만아, 이미 늦었다. 마음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 돌리기 어렵다. 병실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의사가 들어와 말한다. 환자분 너무 피곤해 하십니다. 면회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재만과 미정은 병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정말 끝인 것 같아. 재만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복도 창문 너머 새벽 하늘을 바라볼 뿐이다. 하늘엔 별이 사라지고 있다. 아버지의 선택. 일주일이 지났다. 만석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 만석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순이가 매일 같이 병원에 와서 만석을 돌봤다. 재만과 미정도 매일 병원에 왔지만 만석은 그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마이클 최가 병원에 찾아온다. 그는 만석의 병실에 들어와 공손히 인사한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마이클 고맙네, 멀리서 왔는데. 회장님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마이클은 서류를 꺼낸다. 회장님, 유원장 집행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살아계시니 일단 보류할 수 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본다. 아니야, 그대로 진행하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아드님께서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던데요. 만석은 쓴웃음을 짓는다. 후회는 늦었을 때 하는 거지 미리 하는 게 아니야. 마이클은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장례식장에 가고 싶네. 마이클은 놀란다. 장례식장이요? 그래, 내 장례식장 아직 계약 안 끝났겠지.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마이클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3시 만석은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한다. 마이클과 순이가 함께 왔다. 재만과 미정에게도 연락이 갔다. 장례식장 담당자는 깜짝 놀란다. 어르신께서 살아계셨군요. 만석은 빙그레 웃는다. 그렇게 됐네요. 방 아직 있나요? 네. 계약이 아직 유효합니다. 만석은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영정 사진이 아직 놓여 있다. 화환 2개도 그대로다. 만석은 자신의 영정을 바라본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순이가 만석 옆에 선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곧 재만과 미정이 도착한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만석은 두 사람을 본다. 앉아라. 재만과 미정은 의자에 앉는다. 만석은 천천히 말을 시작한다. 오늘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재만은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먼저 들어.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너희가 잘 되길 바랐고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다. 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자식들이 보고 싶었어. 미정이 눈물을 흘린다. 아버님, 너희는 1년에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명절에도 안 왔고 내가 아파도 귀찮아했지. 재만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만석은 계속 말한다. 내가 쓰러졌을 때 너희가 한 말들 다 들었어. 나는 짐이었구나. 살아있을 때나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였구나. 장례식장이 적막에 쌓인다. 만석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한다. 순이가 부축한다.
만석은 단상 위로 올라간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걷는다. 영정 사진 앞에 선다. 이 장례식장에서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마이클이 녹음해서 들려줬지. 재만과 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진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낸다. 이게 내가 평생 쥐고 있던 문서야. 글로벌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 주식 증서 32%. 만석은 서류를 펼쳐 보인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350억 거기다 해외 부동산까지 합치면 400억이 넘어. 미정은 숨을 죽인다. 만석은 계속 말한다. 너희는 이 돈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어. 내가 살아있을 땐 짐이었다가 재산을 안순간 아버지가 됐지. 재만은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만석은 서류를 들어올린다. 하지만 말이야, 이 돈이 뭐가 중요하냐. 자식이 날 사랑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만석은 서류를 천천히 찍기 시작한다. 재만과 미정은 비명을 지를 뻔하다. 아버지,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복사본이야. 진짜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만석은 찢어진 서류를 바닥에 던진다. 효도는 조건이 아니야.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마음이야. 진심이야. 만석은 재만을 똑바로 본다. 재만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야. 재만은 고개를 숙인다. 만석은 순이를 본다. 순이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돈을 바라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날 돌봐줬지. 순이는 눈물을 흘린다. 만석은 다시 재만을 본다. 그래서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유언장 그대로 집행할 거야. 미정이 소리를 지른다.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우린 끝이에요. 만석은 미정을 본다. 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너희가 부모를 끝으로 만들었듯이. 만석은 휠체어에 다시 앉는다. 숨이 가쁘다. 순이가 물을 건넨다. 만석은 물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는 이제 이 병원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거야. 순이와 함께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하지만 기억해라. 부모는 언제나 기다린다는 걸 너무 늦기 전에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만석은 휠체어를 돌려 장례식장을 나간다. 순이와 마이클이 함께 따라간다. 재만과 미정은 그 자리에 남는다. 장례식장엔 찢어진 서류 조각들만 흩어져 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운다.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재만은 영정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있다. 재만은 그 웃음을 보며 무릎을 꿇는다.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장례식장엔 재만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친다. 한 달이 지났다. 만석은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으며 지낸다. 순이가 매일 같이 와서 돌본다. 두 사람은 가족처럼 지낸다. 순이는 만석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때론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한다. 오전 11시 마이클이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온다. 유언장 집행 최종 절차를 위해서다. 만석의 병실에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윤만석 회장님, 최종 확인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최순희 씨에게 증여하는 내용입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하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만석은 순이의 손을 잡는다. 순이야, 넌 내게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 이건 고마움의 표시야. 하지만 아드님이. 재만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변호사는 서류에 날인을 받는다. 마이클이 증인으로 서명한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순이는 글로벌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의 지분 32%와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다. 총 400억 원이 넘는 재산이다. 그 시각 재만과 미정의 집. 두 사람은 집 안에 앉아 있다. 텅 빈 거실. 가구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고 새로 계약할 돈이 없었다. 재만은 회사에서도 잘렸다. 실적 부진과 근무 태만 때문이었다. 미정이 울먹이며 말한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재만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때 재만의 휴대폰이 울린다. 은행에서 온 문자다. 대출 연체 최종 통보. 일주일 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재만은 휴대폰을 던진다.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미정이 소리를 지른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 아버지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잖아. 재만은 미정을 본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지. 뭐? 우리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잖아.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버렸어. 미정은 말문이 막힌다. 재만은 계속 말한다. 우리가 효도 안 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진심이 없었어. 미정은 주저앉아 운다. 재만도 눈물을 흘린다.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진다. 재만이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다. 윤재만 님 맞으십니까? 네. 등기 우편입니다. 재만은 등기를 받는다. 발신인은 윤만석. 재만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수표가 들어있다. 수표 금액은 1억 원이다. 재만은 편지를 읽는다. 재만아, 이 돈은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는 거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너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돈으로 효도를 대신할 순 없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 도움은 주고 싶구나. 부디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아버지가. 재만은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는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미정도 편지를 읽고 온다. 재만은 휴대폰을 든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울린다. 여보세요? 만석의 목소리다. 재만은 울먹인다. 아버지, 저 재만이에요. 그래, 편지 받았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만석은 한숨을 쉰다. 재만아, 이제 됐다.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 제가 이제라도 잘할게요. 병원에 매일 갈게요. 밥도 해드리고 산책도 같이 하고. 만석은 조용히 말한다. 재만아, 고맙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돌아서 버렸어. 재만은 울음을 터뜨린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재만아, 기회는 항상 있었어. 내가 잡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는 순이가 내 가족이야. 넌 내 가족을 돌봐라. 만석은 전화를 끊는다. 재만은 휴대폰을 쥔 채 계속 운다. 미정은 옆에서 재만을 안는다. 두 사람은 텅 빈 집에서 한참을 운다. 며칠 후 재만과 미정은 1억 원으로 대출을 갚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한다. 재만은 새 일자리를 구하고 미정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다. 두 사람은 이제 검소하게 산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에 간다.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하지만 만석은 두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다. 병실 문 앞에서 재만과 미정은 그저 절을 하고 돌아온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다. 어느 날 재만은 병원 정원에서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본다. 순이가 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 만석은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는다. 순이는 만석에게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석은 웃는다. 재만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가슴이 먹먹하다. 저게 자기가 해줬어야 할 모습이구나.
제만은 눈물을 닦고 병원을 나선다. 한편 장례식장에서의 막말 영상이 SNS에 퍼진다. 누군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미정이 살아있을 때나 도움이 되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댓글엔 비난이 쏟아진다. 저런 자식들이 있다니,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재산만 노리다니, 정말 한심하다. 재만과 미정은 외출도 못한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안에만 있다. 재만은 매일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는다. 몇 달이 지났다. 마이클이 만석을 찾아온다. 회장님, 회사에서 명예회장직을 제안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 나는 여기서 조용히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회사는 순이한테 맡기게, 순이가 잘할 거야.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순이 씨를 위한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본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 인천 바다. 자신이 평생 바라보던 그 바다다. 만석은 순이에게 말한다. 순이야, 나 바다 좀 보러 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만석과 순이는 인천 연안부두에 간다. 휠체어를 탄 만석은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갈매기가 운다. 만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이 바다 평생 봤지만 여전히 아름답구나. 순이는 만석 옆에 앉는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제야 속이 시원해. 이번 생 후회 없이 산 것 같아. 정말요? 그래, 내가 있어서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 순이는 만석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만석은 순이를 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순이야, 고맙다. 내가 내 진짜 가족이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본다. 석양이 지고 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다. 만석은 그 석양을 보며 미소 짓는다.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워. 순이는 만석에게 도시락을 건넨다. 할아버지, 제가 김밥 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고맙다.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김밥을 나눠 먹는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싼다. 만석은 행복한 표정이다. 진짜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에겐 무엇보다 소중하다. 멀리서 재만이 그 모습을 본다. 아버지와 순이가 함께 웃고 있다. 재만은 다가가지 못한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다. 재만은 중얼거린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재만은 돌아선다. 눈물을 닦으며 걸어간다.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재만은 결심한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다고. 석양이 완전히 진다. 만석은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본다. 이번 생 후회 없이 살았다. 순이는 만석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다. 할아버지, 추우시겠어요. 이제 돌아가요. 그래,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떠난다. 바다엔 파도만 출렁인다. 저녁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른다. 만석의 인생도 이제 저녁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진심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눈물 꽃길이었습니다.